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1년 전기산업기사 3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그냥 필기 시간에 기술기준 때 이제 하셨던 내용들이죠. 보면 충전부까지의 이제 거리 합계가 얘가 지금 1호사니까는 이제 6m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울타리 높이가 2m니까 이제 울타리로부터 이제 거리는 4m가 되겠다. 지금 그런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고, 금속 도트 넣는 것도 이제 이제 판단 기준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내선 규정이나 이런 이제 부분에 이제 법규로 이제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거니까 암기하시면 되겠고, 20%. 네, 3번, 네, 그림을 보면, 전자식 차단기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건데, 솔직히 명칭들이 다 얘가 어떻게 쓴다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책에 나오는 설명 위주로 해서 그냥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R은 뭐고, X는 뭐고, T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추측하면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일단 저희는 그냥 이제 문제 푸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우측 도면에서 알 수 있듯이, 32-52 스위치를 온시키면, 요거야. 32-52를 이제 온시키는 거죠. 일을 하면 이걸 하면 뭐가 동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누르면은 이제 52X라고 하는 이제 계전기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는 이제 52X가 되고 동작하면 이제 52X의 접점이 이제 클로즈가 된대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쭉 연결돼서 얘가 이게 딱 닫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여자가 되는 거냐면 52C 이제 이게 이제 여자가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52C의 투입 코일의 전류가 통전이 된대요. 그래서 52 차단기를 투입이 된대요. 이게 이제 동작을 하면 이 차단기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이제 50이긴 한데 52C에 의해서 저 차단기가 이제 동작을 한대요. 그러고 차단기 투입과 동시에 요거랑 이제 투입과 동시에 뭐가 이제 동작을 하냐면 52A의 접점이 동작을 한대요. 52A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52A가 동작을 하는데 요것도 52A고 여기도 있네. 52A가 그렇죠. 빨간색 램프가 점등이 되겠네. 얘는. 그리고 52A가 동작해서 이렇게 신호가 흐르겠네요. 그렇죠? 요게 또 이제 통전이 되겠네요. 전류가 흐르겠죠. 이게 붙었으니까. 그 전까지 동작 안 하다가 이제 통전이 되면 이게 이제 통전이 됐으니까 요거랑 이제 붙은 접점들이 다 동작을 하는 건데 얘가 이제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 이쪽에 52R B접점 이제 동작이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여자가 되는 순간 얘가 떨어지겠네요. 그럼 얘는 소자가 되겠죠. 그래서 52X의 코일을 이제 개방하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1번. 2번. 회로도에서 27번 여기 있네요. 그죠? 27은 이제 UV야 되죠. 그죠? 51은 OCR. 51요는 OCG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27의 명칭은 이제 부족전압 계전기. 그리고 51의 기기는 이제 과전류 계전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라 과전류 계전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차단기가 개방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동작하지 않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동작하는 것들을 이제 했었던 거고 제가 동작하지 않았으면 그럼 이제 원래 회로 그대로죠. 원래 회로 그대로일 테니까 동작하지 않았을 때에는 램프가 어떤 게 램프가 들어오겠어요? 이게 이제 램프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GL이 점등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4번 전등 전력용 소회로 피렌치 사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내선 규정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제 2m로 여러분들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외워서 쓰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네요. 네. 처음 나오는 문제들이 좀 몇 개 있었으니까, 그쵸. 네. 단답이 점수가 크진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 개가 이제 중복이 되면 점수가 좀 큰 배점이 됐었겠네요. 5번. 5번은 뭐 처음 요 단독 문제로는 처음 나오긴 했는데 그림하고 여러 개 이제 같이 나오잖아요. 접지극의 깊이랑 그 위에까지 이제 얼마만큼 더 덮개를 씌워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그림이랑 같이 나왔던 부분들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합성 수증관으로 덮어야 되는데 이유는 뭐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거의 뭐 전기 시설들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는 것은 뭐 사람이나 이제 기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방비 대책이니까 접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6번 네네네 필요한 등수를 구하십시오. 네, 등수를 구해보면 되겠네요. 네, 등수는 어떻게 구하세요? 네, 보통 이제 뭐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죠. 뭐 귀에 딱지가 붙듯이. 예. 그래서 조명에서의 어떤 일단 식을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나왔는데 식을 잘 모르겠으면 애들이 놀고 있는 거를 식을 쓰면 되는 거고요. 등수를 물어봤으니까는 VN의 A, E, D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 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좀 대입해 보죠. 방의 크기는 얘는 12 곱하기 24래요. 예, 이렇게 뭐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높이는 필요 없고, 뭐 기둥도 필요 없고, 그리고 조도가 500. 감광 보상률은 조건해 보시니까는 오른쪽 세 번째에 있네요. 1.6. 그리고 등의 광속은 2200인데 뭐 2등용 뭐 이런 거 조건 없으니까 그냥 2200 쓰시면 되고. 그리고 조명률은 조건해 보시니까 왼쪽 세 번째에 있네요. 그렇죠? 70, 0.7 이렇게 풀면 되죠. 나머지 것들은 적용 안 해도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계산기로 누르시면 149.61이 나오니까 우리가 절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50등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넘어가시고 7번 접지공사 뭐 연습 많이 하시죠. 뭐 삽입부터 뭐 미만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쭉 이제 뭐 보시면 되겠고. 네,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었네요. 네, 넘어가시고 다 그 전에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8번, 8번도 하시려면 저기다가 좀 그림을 하나 띄우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뭐 이런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부하를 연결했대요. 변압기가 이제 500짜리가 있고 이제 부하를 연결한 거죠. 이제 원래 있던 이제 부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더 증설할 수 있는 부하가 있는 건데 일단 이제 이미 그 이전에 시설되어 있는 부하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일단 배전선의 전력 손실은 40이래요. 그러니까 배전 손실이 40kW. 그렇죠? 일단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일단 기록을 하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콘덴서는 이제 역류 개선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 거고 90%로 이제 개선을 하고 싶은 거래요. 역류를 세타 2죠. 얘를 이제 90%로 이제 개선을 하고 싶은 거고 기존에 있던 부하는 얘는 180 kW. 그리고 얘는 120 kW. 이렇게 됐고요. 얘는 역률이 0.6이래요. 그렇죠? 네, 0.6이고. 그리고 얘는 역률은 안 나왔고요. 무효가 160이래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일단 문제를 좀 이제 풀어봅니다. 1번 문제 보니까 V1, 부하 L1과 L2의 합성 용량과 합성 역률이 얼마만큼이 될까요? 네. 네, 한번 해보죠. 요거로 이제 역률에 관련된 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역삼각형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L1이라고 하면 0.6이고요. 요거는 이제 180이래요. 두 번째 L2는
직각이죠. 얘는 120이고 120kW고 무협은 이제 160인 거죠. kVAR. 그죠? 그럼 전체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용량. 한번 구해보면, 제곱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큰 삼각형으로 씌우면, 요런 이제 삼각형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밑변 구하시고, 이제 높이 구하신 다음에, 제곱하면, 그럼 이제 요 빗변 이제 용량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일단 밑변은 얘가 180에다가 200이니까 여기는 300이 되겠죠. 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높이가 문제였는데 여기는 이제 160으로 나왔으니까 요것만 알면 되겠네요. 요것만 알면 합하면 이제 걔가 얼마인지 될 테니까 좀 해볼게요. 그럼 얘가 얼마인가? 그러면 얘를 무효분을 이제 구하고 싶으면 180에 0.6으로 나누시고 코사인 0.6이니까 사인은 0.8이죠. 얘가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인지는 안 나왔는데 걔가 240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240이에요. 그래서 여기 합한 게 얼마냐면 400인 거죠. kVAR. 이렇게. 그래서 밑변은 300이고 높이는 400이니까 그러면 여기 빗변은 얼마예요? 제곱해서 이제 루트를 씌우셔도 되는데 저희는 이 정도는 그냥 외우죠. 그렇죠? 3, 4, 5니까 3, 4, 5, 6, 8, 10 뭐 그런 거니까 두 개는 뭐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식으로 이제 푼 거는 이제 책에 이제 나와 있고요. 어쨌거나 계산을 하면 이제 500이 되겠네요. 500. 그래서 합성 용량은 500. 합성 용률은 얼마예요? 계산을 이제 식을 써야 되니까 쓰는 건데 얘는 0.6이죠. 왜냐하면 이제 500이잖아요. 얘도 500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얘도 역률이 이제 60%다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계산을 해보면 어쨌든 전체 역률을 물어봤으니까는 코사인 세타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역률 코사인은 이렇게니까는 500에 300인 거죠. 그렇죠? 얼마예요? 0.60%. 그렇죠? 5, 6에 30이니까. 그래서 뭐 이제 뭐 그렇다더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고 2번. 아니죠. 거꾸로 썼죠. 식을 죄송해요. 얘가 300이고 얘가 500이죠. 쓰고 나니까 이상해서 그렇죠? 5, 6에 30이니까. 자, 요거는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용량 한도까지 부하 설비를 증설을 하고자 할 때 증설 부하 용량이 얼마일까요? 지금 얘가 이제 역률이 개선이 됐어요. 얼마만큼 개선된 거냐면 90만큼 이제 개선이 된 거죠. 그래서 90만큼 개선이 된 거니까 그럼 전체 용량은 원래 이제 300밖에 못 거는 거였는데 개선하기 전에는 이제 개선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500에다가 곱하기 0.9를 하면 이제 450만큼 걸 수 있죠. 이제 450에서 이제 뺄 것들이 있어.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부하를 더 걸 수 있느냐 이제 물어봤으니까 뺄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걸 빼셔야 되냐면 처음에 이제 L1에 대한 부하 180을 빼시고 그렇죠? 또 이제 얼마를 빼시는 거냐면 120을 빼시는 거고요. 그다음 또 이제 얼마를 빼셔야 돼요? 손실을 이제 빼시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시냐면 110만큼 이제 부하를 더 증설할 수 있겠다. 이제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넘어가시고 9번 좀 야리꾸리한 문제예요. 네, 9번 측정한 전력이 300이라면 수전 전력은 얼마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실제 1차 측에 얼마만큼의 전류나 전압이 흐르는지 우리가 직접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는 PT나 CT를 이용해서 2차 측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값들을 이제 측정을 하고 거기다 이제 배수를 이제 곱해서 실제 1차 측으로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 뭐 전압이 걸리는지 아니면 전력이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지금 보니까는 측정한 전력이 이제 300이라고 했고요. 여기다 이제 PTB하고 CTB만 이제 곱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승률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PTB는 얼마였냐면 6,600에 110. 그렇죠? CTB는 얼마냐면 100에 5. 뭐 이렇게 그냥 푸는 거죠. 킬로로 물어봤으니까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하시고. 그래서 이제 계산기 누르시면 뭐 360 킬로와트가 뭐 된다. 이제 뭐 그런 거죠. 넘어가시고 10번. 네. 단선 변압기 3대가 있대요. 뭐 변압기 결성하는 것들은 뭐 많이 연습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델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압기 2개씩 해가지고 이제 선 이제 하나씩 이제 묶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Y는 3개를 이제 하나로 이제 묶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그림 그리는 거 특별히 하진 않을 거고요. 델타 운전을 하던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났대요. 네. 여기서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하나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2대로. 얘가 뭐예요? 이제 부위개선으로 해서 삼상의 출력을 더 이제 낼 수 있는 거죠, 이 변압기가. 그래서 이제 결선의 명칭은 이제 부위결선이고, 델타 결선하고 출력비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래요. 원래는 이제 P1을 이제 변압기 한 대 용량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그렇죠? 얘를 한 대 용량이라고 가정하면, 델타 결선 시에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3배만큼의 이제 출력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위결선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이 몇 배야? 3배가 아니고 루트 3배만큼. 이 B가 이제 출력비가 되는 거죠. 57.7%. 네. 이용률을 참고로. 네. 이용률은 얼마예요? 네. 이용률은 이제 86.6% 이렇게. 시험에 이제 거의 이제 쌍으로 매번 나오니까 같이. 출력비 하셨고, 결선도는 뭐 이게 얘가 부여가 이제 결선도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 뭐 승합 전과 승합 후 뭐 2배만큼이 이제 승합이 된 거죠. 저도 뭐 필기 시간에서도 이제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 좋지 않은 거는 대체적으로 뭐 다는 아닌데 이제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고, 좋은 것들은 뭐 이제 제곱에 좀 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손실, 뭐 전압 강화율, 뭐 손실,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곱에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뭐 공급 전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더라. 그래서 내용은 이제 밑에 있으니까는 참고하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12번 이것도 그림 하나 띄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런 설비 불평률에 관련된 것들을 뭐 매년 나오진 않아도 어쨌든 몇 년에 한 번에 걸쳐서는 이제 거의 나오죠. 나오는데 틀림이 이제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출 문제 빼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은 어차피 다 틀리면 안 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좀 쉬우니까 복잡한 이제 개념이 들어가는 것들도 아니니까는 이런 것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실수만 안 하면 괜찮아요. 실수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비 불평률을 하는데 단상 3선식에 대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단상 3선식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설비가 양호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래요. 단상 3선식이니까 40% 이하만 되면 이제 양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게 있고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선간에 걸리는 부하는 빼는 거죠. 그렇죠? 선간에 들어가는 부하는 빼고, 중성선과 다른 선간에 걸리는 것 중에 이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큰 놈이고 어느 게 작은 놈인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해보면, A하고 이제 이렇게 중성선하고 걸리는 부하가 이렇게 3개가 있네요. 그렇죠? 예. 요거를 한번 다 더해보면 위에 거는 1.5에다가 역률이 있으니까 0.5에 0.6. 그렇죠? 없으니까 이제 2kg.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밑에 있는 건 이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밑에는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예. 그렇죠? 이제 밑에 있는 것은 2.5에 0.8로 하시고,
0.4에 0.7 하시고 0.5 이거는 뭐 역률은 이제 1은 뭐 나누나 마나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게 더 크고 어느 게 더 작은지 봤더니 알겠어요. 위에 거는 요거는 4.33이고 요거는 4.1이에요. 위에 게 더 크죠? 그러면 4.33에다가 4.2 하시고 그렇죠? 요거 이제 밑에는 분모는 이제 다 더하시는 거죠. 그래서 4.33하고 4.2하고 여기 4.5 그렇죠? 해서 이제 2분의 1로 나누시는 거죠. 곱하기 100.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온대요. 굉장히 양호한 거죠. 그래서 이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 네. 전선의 굵기를 계산하십시오. 네, 계산하십시오. 전선의 굵기를 이제 계산을 하려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얘는 뭐 전압 강화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쓰면 되죠. 앞에 들어간 숫자는 얘가 단상 3선인지 뭐 3상 4선인지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하시는 건데 얘는 그런 말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첫 번째 줄에 제일 마지막 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전열기용 아웃렛이라고 나왔죠. 이게 뭐냐면 그냥 콘센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전열기용 콘센트. 그거 뭐냐면 단상 2선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35.6 이렇게 하면 되죠. 나오는 나머지 값들을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분전반에서는 30이라고 했고요. 부하는 지금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계산하면 되겠고 전압 강화는 4V. 그러면 부하 전류만 계산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전압하고 용량이 나왔으니까 용량은 5000, 5kg니까 전압은 200. 그러면 이제 25A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5A를 대입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6.68이 나와서 답은 이제 10스퀘어로 하시면 되겠다.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14번 필기 문제죠. 필기 문제.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이 필기 시험에 나왔었던 계산 문제들이 실기에 나오니까 어떤 전력이나 법규도 마찬가지네요. 네. 그래서 계산 문제들은 좀 잘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좀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달랍비 구하는 문제인데 달랍비 구하는 문제도 원래는 실기에서 나오지 않죠. 필기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인데 보통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와 관련해서 이제 계산 문제를 푸는데 어쨌거나 이제 나왔고 그래서 달랍비는 뭐 간단하게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의 몇 배냐 이제 뭐 그런 걸 이제 구하는 거니까 단락 전류가 800이라고 했고 그렇죠? 전격 전류는 안 나왔네요. 구해야 되겠네요. 전격 전류는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용량이 6000 kg니까 3상이니까는 루트 3배에다가 단자전압은 6000. 역률 필요 없죠. KVA니까 이거 계산하면 577.35래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577.35 이제 하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1.35. 그래서 지금 푸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 이것도 이제 그림 하나 띄워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아마 전력 쪽에 필기 시험에 아마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보면 이제 뭐 이런 거죠. 문제를 읽어보면 지점 간의 저항은 다 동일하고요. 이제 A부터 D 사이에 전원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전력 손실이 가장 적은 부분에서 이제 전력을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느 지점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기본적인 식은 손실에 대한 식이니까 이제 I-승이 R에 대한 걸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기본적인 식은 저걸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어느 점에서 공급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래서 처음 이제 A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A점에서 이제
전력을 이제 공급한다고 하면 손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오면서의 손실이 하나 있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면서의 손실이 하나 있겠고요. PL1이라고 해볼게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도 이제 또 손실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선로에 대한 손실이죠. 여기까지 오면 또 이제 손실이 또 이제 존재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합한 게 이제 A점에서 전력을 공급했을 때 손실이 되는 건데 이제 식은 예고 정확가서 얼마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이제 저항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전류는 좀 조심하셔야죠, 그렇죠? 전류는 조심하시는 거죠. 여기에서의 전류와 여기에서의 전류와 여기에서의 전류가 여기는 이제 그냥 50 하면 되죠. 여기의 손실을 그냥 50 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20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까지 오는 전류가 요거 두 개를 합한 전류니까 여기 이제 70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병렬이니까 얘는 50, 얘는 두 개를 합한 거 70. 여기는 요 두 개를 합한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손실을 계산을 하실 때 A점에 대한 손실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냐면 A점에 대한 손실은 100의 자승의 R, 그쵸? 플러스 70의 자승의 R, 플러스 50의 자승의 R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럼 B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B점에서는 B점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러면 B점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얘는 이제 50 하나. 그렇죠? 이쪽으로 넣으면 마찬가지죠. 70에 또 50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C점에서 공급하면 어떻게 되세요? C점에서? 자, 여기서 공급하는 거니까 이쪽하고 이쪽에 대한 손실을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제 앞쪽에 대한 손실은 이제 반대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얘랑 이제 합한 게 여기에 이제 존재하겠네요. 그러면 두 개 합하면 80이죠. 80의 자승에 얘는 이제 50. 얘도 이쪽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50. 마지막 D점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해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전력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거면 이렇게 이제 전력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마지막에는 이제 5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 두 개를 합한 값이죠. 그러니까는 80. 그렇죠? 여기는 이 두 개를 합한 거니까 여기도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D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는 이렇게 하니까 요거부터 할게요. 요거부터 하면은 이제 100의 자승의 R 플러스 80의 자승의 R 플러스 50의 자승의 R. 그렇죠? 마지막은 이제 그냥 똑같이 이제 5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다 계산을 해봤더니, 그렇죠? 계산을 해봤더니, A점에서는 17400R이 된 거고, 그렇죠? B점에서는 9900R이 된 거고, C점에서는 11400R이시고, 마지막은 18900. 그러면은 가장 최소가 되는 건 어디 있어요? 가장 적은 거는 이게 가장 적죠, 손실이.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공급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럼 제일 큰 거는 얘가 제일 크네요, 그렇죠? 여기서 하는 건 제일 안 좋겠네요, 공급하면. 그래서 손실이 최대가 되는 거랑 최소가 되는 공급점. 뒤집었네. 뭐 때문에 큰 거, 작은 거.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전류값만 좀 조심하세요.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다가 이제 분기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에 대한 전류는 계산하실 때 좀 생각을 실수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갔고, 16번입니다. 지울게요. 또 그림 하나 시퀀스 띄워야 되니까.
뭐 설명이 나왔나요? 네. 정회전 운전과 역회전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정회전이고 얘는 이제 역회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회로 부분을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볼까요? 주회로 부분을 어차피 지금 안 그려져 있으니까 문제가 주회로 부분 완성하라고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보기 전에 먼저 해보면 요거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정의군전일 경우에는 아무거나 두 선을 바꿔도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S상은 그대로 두고 그렇죠? S상은 안 바꾸고 S는 S로 그냥 이렇게 그렇죠? S는 안 바꾸고 R하고 T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T상은 R하고 T랑 바꾸는 거니까 R로 가고 그렇죠? T는 R로 갔죠? 그리고 R은 이제 T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바꾸시면 돼요. R하고 T만, S는 안 바꾸고. 잘 보이시죠? 정의군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뭐 시퀀스 Y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은 두 가지죠. 자기유지가 있느냐. 그리고 인터록이 있느냐. 일단 시퀀스는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Y델타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타이머까지 이제 하셔야 되는데, 뭐 타이머는 꼭 Y델타 아니어도 뭐 정의운전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인 것은 이제 자기유지하고 인터록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요거는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기유지는 어떤 거게요? 자기유지는 얘네가 자기유지죠, 그렇죠? 자기유지 접점을 어떻게 쓴다라고 했냐면은 자기 거에 대한 A 접점을 병렬로 쓰는 게 그게 자기유지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자기유지 아니야. 3, 4가 아니고 요거는 저거고 기동 버튼이고 얘네가 자기유지. 그렇죠? 얘는 기동 버튼인데 기동 버튼하고 병렬로 자기 걸로 갖다 쓴 거잖아요. MS1 쓰고 MS2 쓰고 그렇죠? 자기 A 접점을 이제 병렬로 갖다 쓴 게 자기유지. 그럼 인터록은 어떻게 쓰는 거죠? 인터록은 상대방에 대한 B 접점을 갖다 쓰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B 접점을 얘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제 직렬로 연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인터록인 거죠. 보세요. MS1 위 뭐가 있냐면 MS2가 상대방 접점이잖아요. 어떻게? 비접점으로, 직렬로. 그렇죠? 얘도 MS2 위에 보면 MS1이 있죠. 직렬로 비접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또 이제 뭐뭐 물어봤나? 1번. 정의운전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죠? 뭐 누르면 정방향이고 하나 누르면 역방향이니까 특별한 설명은 없고 전동기 운전 중에서 누른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스톱이래요. 스톱을 누르면 어떤 램프가 점등이 될까요? 요거를 딱 눌렀어요. 누르면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은 상태죠. 요 도면 이제 그대로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GL이 점등이 되겠죠. 그렇죠? 얘를 끄면 이쪽 다 이제 죽으니까 되겠고 2번, 1번 접점과 2번 접점의 역할은 어떤 회로라고 하는지 간단하게 용어로 대답하래요. 1번은 자기유지, 2번은 인터록. 설명도 이제 하셔야죠. 그래서 뭐 손때려도 계속 유지하도록. 이거는 상대방에 대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아셔야 되겠고. 정회전을 하기 위한 누른 버튼 스위치는 뭘까요? 요거죠. 둘 중에 이제 어떤 게 정회전을 하는 걸까요? 아무거나 하나 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 해보면 하나는 정이고 하나는 역일 테니까. 그래서 눌렀다고 치고 이제 갑니다. 눌렀다고 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푸시 버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슉 누르면 얘가 밑에 와서 이제 붙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붙었다고 치고 가보죠. 얘가 정이죠. 슝슝슝슝 해서 어디로 갔는지 이제 연결된 거니까 지나갈 수 있겠죠. 슝슝슝슝슝슝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번하고 4번 중에 이제 어떤 게 정이냐면 3번이 정이고 얘는 이제 여기 된다 뭐 그런 거죠. 넘어가시고 전자접촉기 MS2의 주접점 회로를 완성하십시오. 이거였어요. 완성한 거고 THR 열동계전기죠. 예. 명칭과 기능을 설명하십시오. 네, 열동계전기. 예. 과전류가 흐르면 이제 동작을 하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 네, 뭐 이런 패턴들에 대한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림 안 띄우고 그냥 말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와 있고요. DS1하고 CB하고 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는 뭐 점검하기 위해서 CB하고 DS를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이런 시험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CB하고 이제 DS가 있는 경우에 DS는 이제 부하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작동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CB나 DS랑 동작할 때에 차단기를 동작할 때 DS가 부하랑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항상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끊고 싶다, 정전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에는 DS를 끊으려고 딱 봤는데 CB가 열려 있지 않으면 얘는 동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전하고 싶으면 차단기를 먼저 동작을 시키는 거죠. 투입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투입하고 싶은데 차단기를 먼저 닫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DS를 투입할 때 부하가 바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투입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DS를 먼저 닫고 그리고 차단기를 최종적으로 닫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DS는 항상 부하가 있을 때에는 동작할 수 없다. 이제 그 개념을 확실하게 아시면 정전하거나 투입하거나 그 개념 하실 때 딱 하려고 봤는데 안 돼. 부하랑 바로 연결되네. 이제 그러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수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 개념만 좀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상시에는 이제 DS3는 열려져 있는 상태인데 DS3가 하는 역할은 이제 뭐 DS1이나 아니면 CB나 DS2 있는 부분을 이제 뭐 점검하고자 할 때에 1, 2차 전위를 좀 이제 동일하게 이제 맞춰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부하 공급도 이제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을 보면은 차단기 점검을 하기 위한 조작 순서를 쓰래요. 그러면 이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끊어야 되는 건데 어떤 거를 끊겠다는 거냐면 얘를 먼저 끊으면 안 되죠. 지금 투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부하랑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먼저 동작을 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뭘 먼저? CB를 먼저. 그리고 이제 DS2, DS1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DS3를 먼저 이제 해야죠. 안 그러면 그냥 정전되는 상태니까. 그래서 DS3를 가장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그 중간에 있는 CB하고 DS는 이제 아까 말했던 순서대로 CB 먼저, 그다음에 DS2, DS1 이런 식으로. 두 번째, CB 점검이 이제 완료가 됐네요. 그 다음에 정상 상태로 전환을 하셔야죠. 그럼 이제 어떤 걸 먼저 투입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얘를 먼저 투입하고, DS를 투입하고, 최종적으로 차단기를 투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DS2, DS1 하고, 그 다음에 차단기를 투입하고, 그런 다음에 DS3는 끊어버리면 되겠죠. 3번 도면과 같은 설비에서 차단기 점검 작업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제 자칫 이제 사고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이제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잘못해서 차단기가 투입된 상태에서 단로기를 이제 뭐 개방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할 수 있다. 뭐지 그런 개념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터로 장치 같은 걸 하는 거죠. 동시에 이제 투입이 되지 않도록 동작이 되지 않도록 얘가 이제 뭐 어느 한쪽이 이제 동작이 우선적이 됐을 때 그것이 먼저 동작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은 이제 동작되지 않도록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단로기 이제 잠금 장치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고 18번
분기회로는 최소 몇 회선이 필요할까요? 네, 마지막 문제네요. 분기회로를 어떻게 될까요? 분기회로는 어떻게 구하시는 거세요? 전체 용량이다, 그렇죠? 총 설비 용량을 이제 한 회로 용량으로 나누시는 거죠. 그러면 총 회로 용량이 이제 얼마인지 보셔야 되는데 얘가 소비 전력이 60W에 역률이 65래요. 0.65. 그게 그런 형광등이 몇 개 있냐면 100등이 있는 거죠. 자, 60W짜리 형광등이 이제 100개가 있는 건데 역률이 이제 65%니까 전체 용량은 이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한 회로 용량은 얼마냐고 봤더니 전압은 200V래요. 그리고 15A 분기회로를 한대네요. 15A 분기회로. VA죠. 얘도 이제 계산하시면 이제 VA가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조건이 있네요. 한 회로의 부하 전류는 전체 용량이 분기회로 용량이 80%로 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요거의 80%니까는 0.8을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하셔야죠. 그러면 여기 얼마가 나오시냐면 수용률은 100이니까는 뭐 3.85. 이것도 이제 절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4회로가 15A짜리 4회로가 답이 되겠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3회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